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터TV 시황쌤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네, 어제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역시 미국의 대선 판세. 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0분 동안 미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미국 ABC에서 생중계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요번이 7번째고 해리스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이목이 해리스한테 집중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게 정말 요번 대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부통령은 이제 10월 달에 한 번 더 있는데 요번 한 번으로 거의 뭐 정말 미국의 대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일단 뭐 해리스 트럼프 네 세계 TV 토론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에서도 전 세계 시선이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이건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죠. 물론 아직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우리는 웨스탁은 워낙 많이 다뤄들었습니다. 해리스 그리고 부통령 후보 팀 월즈.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정말 뭐 트럼프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해리스가 역전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뭐 트럼프 조금 뭐 앞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이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보면 해리스는 트럼프 거짓말 예상. 그렇죠. 이제는 뭐 트럼프 스타일은, 그죠? 과연 해리스가 이제 그 대중 연설할 때, I know 트럼프 타입 했습니다. 트럼프 타입을 잘 안다. 그죠? 여기서 트럼프 타입은 안 좋은 의미죠, 사실. 예, 범죄자, 사기꾼, 뭐, 그죠? 어떤 뭐, 여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TV 토론에서도 이게 잘 될지 그리고 두 사람이 대면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게 전 세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뭐 미국은 당연하고요, 그죠? 우리나라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뭐 러시아의 뭐 푸틴,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전 세계가 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응원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일단.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좀 뭐 해리스가 되어야 된다는 좀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네, 봐야죠.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증시는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니케이가 그래도 좀 거의 보합선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만도 약보합이죠. 그래서 사실 뭐 지난밤에 미국이 좀 반등이 일어나면서 오늘 시장 한국도 사실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게 강하게 좀 뻗어나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썩 좋지는 못했다. 역시 미국의 대선이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미국 뭐 한중일 그리고 러시아 북한조차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요거 이제 아이고 한국 환율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걸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자꾸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상반기에 들어왔던 외인 자금들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흐름인데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예, 청산, 예, 관련된 거. 그래서 엔화가 강세면은 이제 그런 우려가 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좀 들어올리나 싶었는데 또 밑거리 좀 달리죠. 예. 그렇죠? 엔화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미국은 이미 뭐 이게 뭐 베이비 컷이 됐든 B 컷이 됐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대출받은 저리에 대출받은 엔캐리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도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율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코스피 오늘 그죠 어제 그래도 좋았거든요. 어제 쌍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이제 흐름이었었고 개별 종목단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좋지 못한 이유는 역시 삼성전자로 외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들어온 만큼 빠져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은 좀 아쉽죠, 그죠? 예, 미국도 어제 반등이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는 좀 더 물렸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시장이 또 뭔가 특징이 있는지 어제는 금투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일봉입니다. 네, 코스닥도 어제 그쪽 거의 뭐 쌍바닥에서 반등. 그러니까 종목단에서 보면 그죠? 개별 종목으로 보면 거의 쌍바닥에서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틀 연속 강세는 가져가지 못했고 오늘은 좀 눌리는 흐름이었다. 역시 미 대선 펀드랑 또 관련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매도를 보면 이건 뭐 외인들의 연일 매도입니다. 오늘은 저기 그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도 현물 선물 많이 나왔는데 코스닥에서 2천억이면 사실 뭐 지금 코스닥 거의 다 바닥이잖아, 그죠? 바닥인데 뭐 1,900억이면은 정말 이거 좀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인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계속 흘러나왔어, 그죠? 어느 정도에서는 좀 멈췄지만 계속 이런 흐름이라는 게 좀 좋지가 못한 거고요. 그래서 뭐 연일 보면은 좀 매수한 것보다 매도한 게 더 많습니다. 역시 엔캐리 이 자금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그쵸?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우리한테 좋지가 못하죠.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바이든을 믿고 IRA 투자 법안을 믿고 미국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뭐 엄청 많이 투자했잖아요. 저 SK.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를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동맹도 이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죠. 안보도 남의 니네 안 보니까 니네 돈으로 지켜라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협상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바이든 때 투자한 거를 그 트럼프가 그냥 그대로 용인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게 외인이 이런 안 좋은 흐름이 자꾸 나오는 게 그런 게 여러 가지 곁들여 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상황에서 금투세 얘기를 드렸지만 국내 시장 그리고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런 관세도 우리한테 좋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가 트럼프가 되면 우리한테 좋지 못하다. 제가 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국 투자자 입장이라 말씀드렸죠. 분명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어떤 민주주의의 위협을 가한다라든지 동맹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자체가 트럼프는 제가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대응을 잘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좀 좋지 못하다. 북한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선물, 네, 선물도 오늘은 그동안 이제 선물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선물도 좀 4천억이면 좀 최근 들어서 4천억이면 작지 않죠. 네, 그런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인 매도가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빠졌나라고 봤을 때, 1월에서 7월 그리고 8, 9월 그러니까 8, 9월부터 8월부터 이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
올해만 해도 10조가 들어왔는데 4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9월 9일이니까 오늘이 9월 10일이죠. 하루 오늘도 뭐 5, 6천원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조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서만 10조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게 다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얼추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올해 국내 그러니까 19조. 원래는 뭐 20조 넘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19조가 아직 올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고, 개인들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외인이 매도를 하면 기관하고 개인이 받아야겠죠. 예, 그게 아직 20조 정도. 그죠? 한 19조, 18조 이렇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보면 외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5,700억이에요. 여기서 5,700억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좋을 수가 없죠. 오죽하면 지난주에 제가 곧버스를 보자, 그죠? 예,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관도 그죠? 기관도 지금 뭐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삼성전자 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선주까지 하면 오늘도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러면 매수는 뭘 했나?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산발을, 그죠?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미국은 계속 중국을 때리죠. 하면서 중국을 자꾸 막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이거는 뭐 정말 초당적으로 중국을 막는데 그 서로 막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했죠. 이제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오늘 뭐 100만 원도 찍었었습니다 한때.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역시 뭐 CMO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한콜마 화장품 뭐 그 다음에 일단 뭐 2차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흐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은 어디 매수했나 보니까 그래도 하이닉스는 좀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LG전자 뭐 최근 매수해 줬죠. 그리고 LIG 넷선 오늘 요거 방산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방산 쪽이 좋았고 뭐 이런 거는 뭐 트럼프가 뭐 되면 이쪽은 좋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양식품, 식품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LS 일렉트릭, 그죠? 어제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런 것들 급등하다 보니까 전력기기들이 다시 반등해줬고, 녹십자 역시 바이오 이쪽이 좋았네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이런 흐름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와, 정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식은 미래를 전망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 막 우려도 조금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반도체가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기를 좀 타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이런 거 타고 그 다음에 역시 트럼프가 되면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칩스법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 외면하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트럼프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경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 아닙니까? 우리 안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역시 트럼프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오늘도 좋지 못했습니다. 야, 이렇게 삼성전자가 7만원 밑으로 이렇게 강하게 빠질 것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외인 매도가 오늘도 880만 주, 그죠? 삼성전자만 그렇고 우선주까지는 더하겠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궤도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이건 6개월치라서 그렇고 아직도 외인 물량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쯤에서 이맘때쯤에서 이제 뭐 52주 최저가 그쵸? 계속 뭐 최저가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죠.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 거는 좀 한참 더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신저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이분은 노태원 삼성전자 사업부장으로 계신데 임원들이 이제 자사주를 이제 서둘러 줍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쯤 되면 보통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곤 했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겠죠. 그죠? 세상 돌아간 것 뻔히 잘 알겠죠? 그리고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인 건 맞아요. 삼성전자가 저가인 건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시장의 흐름 때문에 좀 더 봐야 되지만 지금 저가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머지않아서 좀 반등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게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제 2차 전지는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LG엔솔도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역시 이제 트럼프가 뭐 전국적으로 미국의 전역에서 지지율이 좀 더 올랐다. 트럼프 해리스를 좀 더 앞선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기관마다 저마다 다 똑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경합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합지에서 너무나 팽팽해요. 그리고 요번에 미국의 대선 토론하는 것도 펜실베이니아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입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는 옛날에 원래 미국의 원래 수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이고요. 하여튼 여기서의 그 당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차 전지는 당연히 물론 해리스가 뭐 전기차를 의무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뭡니까? 우클릭한 거죠. 그죠? 러스트 벨트라든지 뭐 펜실베니아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클릭, 그래서 이제 요런 데 표심 때문에 좀 우클릭을 좀 하긴 했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트럼프는 막아야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뭐,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에서도, 원래 전통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렇죠? 한 치 앞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 TV 토론 요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요런 2차 전지가 좋았다가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뭐 외인의 이쪽은 뭐 엄청나게 뭐 매도세가 나오진 않죠. 왜냐면 뭐 지금 뭐 이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트렌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봐야 될 것들이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엇을 견제하는지를 좀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그죠? 생물보안법, 뭐, 바이오보안법, 이렇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그동안은 이쪽에다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예전에는 협력해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진핑 때문인데, 중국이 너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뭐 틈만 나면 그냥 뭐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절대 패권에 있어서는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어서 뭐 바이오, 그죠? 요쪽 그래서 CMO 우리나라 뭐 오늘 삼성 삼바도 그렇고 좋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저거도 있죠. 그죠? 오늘 그 드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뭐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뭐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초당적입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이렇게 통과가 되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 재밌는 종목은 솔직히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뭐 100만 원을 탁 살짝 올라갔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3%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이것도 사실 크죠. 3% 큰 흐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좀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들 그리고 유사한 종목들 하면은 근데 삼성 SK 그죠? SK 바사가 바이오사이언스 정말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걸 위주로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별로 이게 실적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바닥입니다. 이거 와 정말 이제 물론 올해 좀 코로나가 이게 재유행을 하긴 했지만 예전만큼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SK바사가 뭐 지금 당장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CMO고 이렇게 위탁 생산 그래서 SK바사가 너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때인 거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5만 원에서 좀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요것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SK바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쌈바에 비해서 너무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고요. 물론 뭐 CMO 기업 뭐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SK바사가 아무래도 제가 SK를 그렇게 이렇게 뭐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SK인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돼서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바이오 섹터가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도 섹터가 아직은 딱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는 뭐 해리스가 됐든 또는 트럼프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면 역시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입는다. 우리가 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고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바이오 그렇죠?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드론금지법, DJI. DJI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드론 사실 뭐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중국도 우리가 옛날에 세계 공장 해가지고 저가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첨단 제품도 중국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뭐 로봇들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의 위협이 장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 미국이 자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유경제를 좀 제한한 거잖아요. 물론 뭐 중국이 워낙 뭐 워낙 이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라도 미국이 하는지를 보면 역시 중국의 이런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론이 오늘 이제 그 하원에 통과된 것 중에서 DJI 드론 금지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드론 섹터가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드론 UAM 사실은 뭐 드론보다는 우리는 UAM 또는 요즘 AA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거에 좀 관심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이쪽으로 다시 섹터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베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고 개발비는 들어가고 R&D 이쪽으로 이러다 보면 계속 적자죠.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고금리에서 버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셀이 지금 오늘 상한가인데 325원이에요. 최저가가 240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고가의 종목은 아니었지만, 와, 이거는 동전 중에서도 너무 동전이죠. 그죠? 오늘 상한가인데 325원이에요. 그래서 시총을 봤더니, 오늘 상한가 가서 290억. 그게 UAM, 그죠? 플라잉카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의 시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밸류업해서 뭐 금융, 은행주 막 이런 데는 돈을 벌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금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렇죠? 데스밸리 해서 이렇게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살아남으면 그러면은 이제 발전하는 거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더 정말 많이 훌륭하게 발전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코스닥이 워낙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투세가 여기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은 누가 투자를 합니까? 누가 투자를 해요? 그죠? 회사가 좀 살고 그리고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법인세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세금은커녕 일자리도 못 늘리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국내 관련해서 역시 금투세 이거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이게 뭐 물론 주식시장이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게 선순환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그거 기초적인 것만 이해를 한다면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쉽게 정치하면 안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베셀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그죠? 물론 뭐 회사가 적자인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심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시총도 그렇고 그리고 1,000원 이하의 동전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리는 없죠. 예전에 봤던 종목이니까 베셀은 그래서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네온테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네온테크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드론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기준은 아무리 템하고 아무리 뭐 성장주 다 좋지만 실적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베셀을 봤을 때 정말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제가 베셀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고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고금리다 보니까 투자를 뭐 못 받아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너무나 많이 쪼그라들었고, 그래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죠? 죽음의 계곡을 넘는 기업들은 그래도 성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온테크는 이제 국내 뭐 관련해서 업계 뭐 1, 2, 3위 안에 드는 이제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서 여기 뭐 드론으로 뭐 택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증 사업도 하고 했는데 뭐 계속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무관심 속에서 거의 신저가. 그래서 역사상 신저가는 아닙니다만 거의 역사상 신저가 근처에 왔었다가 어제 요거 저 샛별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멋있게 그냥 오늘 이렇게 그죠? 겉에 터뜨리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221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론 관련해서 그 네온테크는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상도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보다 더 내려왔죠. 그만큼 드론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드론.
또는 UAM 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인데 너무나 좀 그죠? 고금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더라도 어제 샛별형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한 방으로 그래서 좋은 흐름을 좀 예고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등형 뭐 완벽한 반등형이죠, 그죠? 마침 또 드론 관련해서 좋은 호재도 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중국의 DJI가 전 세계적으로 그 마켓쉐어 굉장히 뭐 중국 업체들이 큽니다. 그런 거가 이제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미국이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면 아무래도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실적이 어떤 데에서 봤더니 사실은 뭐 여기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적자였어요. 그렇지만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이 계속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냐 봤더니 상반기에 1, 2분기 보니까 이게 대략 봐도 거의 뭐 700억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863,8억이었는데 벌써 상반기에 700억이면 매출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봤을 때 베셀도 우리가 UAE 플라잉카 하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안 되니까 계속 고금리니까 더더군다나 회사가 좀 쪼그라듭니다. 저렇게 되면은 나중에 상패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 잘 그렇죠? 견디고 나서 겪고 나서 또 우상향하고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채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뭐 드론이 갑자기 뜬금없이 좀 뜨긴 했지만 혹시 뭐 드론 관련해서 뭐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은 저는 뭐 네온테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뭐 코콤 뭐 또는 뭐 제이시언 그쵸? 드러나면 뭐 제이시언 시스템도 있지만 실적이 그닥 좋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드론 관련 주식 중에서는 네온테크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차트로 봤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웨스탁과 함께는 다양한 방법, 텔레그램, 요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문자 사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요 상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